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녹화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 직원분들도 좀 의견을 여쭤봤고 중개사님들이랑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저가의 아파트 경우, 그러니까 저가의 아파트란 게 저는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는 갱신권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파악했을 때 본인의 집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갔고, 안 팔고 버티는 경향이 강한데, 증여할 사람들은 전부 다 증여를 했습니다. 요걸 도합을 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던 게 또 약간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대출도 안 됐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단 집을 팔아야 되는데 누가 안 사죠. 누가 안 사니까 나도 못 팔고 나도 못 사죠. 그러니까 못 사고 못 파는데 전세 계약은 일단 갱신권을 턱턱 써버리니까 갱신권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갱신으로 버티고 발표했던 게 갱신권이 서울이 한 80% 가까이 77%였나요? 경기권, 수도권이 한 70%? 그러니까 10집 중에 7, 8채는 갱신권을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버티기에 들어갔고 새로 나오는 사람들은 월세 시장에서 흡수를 해버리니까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주택시장이 돌아간 모양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시장이죠. 갱신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고 월세 시장이 이 정도로 받아주는 것도 처음 봤고 월세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도 처음 봤고 갑자기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은 것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참 처음 맞닥뜨리는 시장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시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녀온 데가 경기권인데 경기권의 거래가 좀 돼요, 여러분. 확실히 이번 달엔 거래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가 많아지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동산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차이점을 모르세요. 부동산에 실제로 계속 참여를 해오신 분들과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거래란 게 굉장히 느려요, 시장은. 그런데 경기권의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좀 돼요. 예전에 비해서 약간 그러니까 거래, 시장의 정상 작동, 거래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쨌건 풀리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백수클럽이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될 텐데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지금은 정말로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가격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격이 포인트인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비과세이신 분들이고 가격이 나와 있어도 그 가격에 못 팔아요. 주식처럼 지금 호가창에 떠 있는 가격에 시장가에 내가 절대 못 판단 말이에요. 팔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전부 다 개개인성이 강해요. 주택은 개개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하고 개개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일단 거래가 안 되면 수익 창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전세도 못 놓고 매도도 못하고 매수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권에 나가니까 거래량이 슬슬 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거래가 어디서부터 되겠어요? 급매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부터 지금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 이걸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급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지 몰라도 일단 급매가 나와 있는 게 소화가 돼야 그 다음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급매 물건이든 뭐든 소화가 돼야지 주택시장이 어쨌건 수요가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은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세를 놓을 거든 월세를 놓을 거든 팔아먹을 거든 공실에 나서 망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계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다가 어쨌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좀 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 정상시장에 비하면 완전히 아작나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경기권에서 먼저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여전히 정말 횡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천이랑 수도권도 횡횡해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예전보다는 나아요. 연락도 조금은 옵니다. 근데 여전히 깎아달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금매부터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경기권이 여러분 차라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좀 하는 게 나아요.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량만 없는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폭등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폭등한 다음에 시장이 또 폭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다 소화가 되고 또 못 파는 사람들이 또 시장에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계단식으로 되게 안 좋게 나와요. 되게 지방에 거래량이 없는 아파트처럼 팍 올랐다가 뚝 가다 뚝 떨어지고 이러면 손해보시는 분도 나오고 이상하게 이득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봤자 결국 다 세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손해를 보시는 분이나 이상한 이득을 보시는 분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계약이 계속 연달아 돼야 돼요. 시세란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몇 건이 없으면 시세 파악이 안 돼요. 제가 거래량이 이 정도로 없으면은 가격이라는 시세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파트를 여러분이 보니까 마지막에 10억에 팔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10억에 살 수 있어요? 아니 10억에 팔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래가 있어야 시세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시세가 형성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내가 담배를 살라 그래요. 그럼 담배값이 정해져 있죠. 근데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사요 말아요? 어쨌건 안 좋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못 사잖아요. 여기 갔더니 담배값 2만원, 저기 갔더니 5천원, 저기 갔더니 3만원, 저기 갔더니 10만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군데 쏠리죠. 그러니까 한 군데 쏠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뭔가 폭리를 취하든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분산이 안 된다고요. 거래량이 충분히 돼 있어야 시세고 뭐고 간에 다 분산이 됐는데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경기도권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요. 저한테 연락 오는 거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렴한 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차라리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얘기를 제발 오해를 거두시고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간다 이런 주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래가 제대로 된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만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고 이따구로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서는 강남에서 최고가를 찍었던 나발이던 경기도권 어디에서 하락을 하고 있던 매물이 쌓이던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매물이 왜 쌓여요?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여러분도 못 사요. 시세가 내려가면 뭐예요? 어차피 안 팔린다니까요. 여러분도 못 팔고 여러분도 못 사요. 그러니까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가두리식으로 가다 놓고 시세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 호가창에 나와 있는 가격이 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호가창의 가격이 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인데 주택시장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비정상이란 거를 체감하실 수 있는 게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 가격이 싸서가 아니고요. 그냥 거래를 못해요. 이렇든 저렇든.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래를 못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 정말 외곽에 저렴했던 지역이나 폭등 후 조정을 받았거나 지금 경기의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느낌이에요. 전세나 매매나 둘 다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를 소화를 해놔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터지든 중간에 정말 매물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자가 나왔을 때 놀라던 종부세 때문에 갑자기 6월달에 어떤 호가가 올라가든 간에 그때 적응이 더 쉬워요. 근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그런 현상을 일으켜버리면은 궁극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마지막에 불혜택이 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5년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좋아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경기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지금은 가격보다 거래가 제대로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래가 조금 되기 시작해요. 더 살아나야 됩니다. 더 살아나서 서울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5천 건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0건이에요. 1,000건. 1,000건이 안 돼요. 경기권도 마찬가지로 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역시 경기권에서 대출이 막겠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싼 아파트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상승을 계속 해온 지역도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서 뭐 이천이라든가 뭐 이천의 뭐 옆에 만성이라든가 이런 곳들 있잖아요. 평택도 약간 좀 조그만 아파트라든가 물론 이런 지역들은 좀 상승해온 지역도 있는데 이건 유동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건 거래량은 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정상화가 가격 상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까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아파트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난 그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그 가격에 사지도 못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가격이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 다행히 그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는 게 체감이 된다. 오늘 나가보니까 바로 체감이 되더라. 옛날에 비해서. 원래 정상시장에 비해서 아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정말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